영화 썸 타는 시간 무비썸.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 쓰는 김중혁이고요. 영화 보는 송병헌입니다. 저희가 벌써 5회째를 맞았는데요. 네, 벌써 그렇게 네. 됐나요? 지난 몇 회 동안 제가 약간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네. 스마트해 보이기 위해서 안경을 벗었는데 많은 분들이 쓰면 안 되냐, 박제를 해달라 이런 충격적이고 과격한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우리가 소통하는 무비썸이 되고자 안경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경 쓰는 액션까지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달라고 보이죠? 심지어 댓글 중에 고길동이라는 댓글도 다셨는데 찾아낼까요, 내가? 네, 감사합니다. 네, 뭐라도 별명을 붙여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옥자입니다. 많은 이슈를 던지고 있는 영화죠. 넷플릭스의 제작비를 받아서 진행된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극장 체인들이 이 영화를 틀 수 없다. 홀드백이라고 하죠. 극장에서 먼저 상영을 하고 나중에 이제 2차 판권이든 다른 형태로 푸는 게 이때까지 관례였는데 넷플릭스는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스트리밍을 위주로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그걸 먼저 해야 된다. 그 입장이 이제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옥자라는 한 영화의 사안이라기보다는 산업 전체의 어떤 변화에 시발점을 준다는 거에서 많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Ladies and gentlemen, put your hands together for the one, the only. 자, 옥자의 한 줄 거리를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몇 주 동안 스코어링 맞추기, 그 흥행을 맞추기를 했는데 이제 큰 영화들이 갔고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가 잘 못 맞추겠어서 다 폐지해 버렸습니다. 대신에 관객분께서 실제 보셨던 영화에 한 줄 거리를 올려주시면 이 댓글들과 함께 모여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큰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러면 저희 두 사람의 한 줄 거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한 줄 거리는 이겁니다. 산골 출신 슈퍼돼지 옥자 언니 미자가 거대 기업 총수 낸시 동생 루시와 맞서는 이야기. 라임 너무 좋아. 라임만 생각하신 거죠 지금? 아닙니다. 이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산골 출신이다. 옥자가 미자의 동생이다. 이것은 가족이다. 하나의 가족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고요. 거대 기업 총수 낸시 동생 루시가 왜 여기는 자자 돌림인데 여기는 왜 시자 돌림인가? 그런 숫자 어떤 돌림. 미국의 패밀리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담고 있는 그런 말을 더듬게 되지. 네. 그런 짧은 한 줄 거리였습니다.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니까 또 설득이 되네요. 그렇죠. 제가 생각한 한 줄거리는 이겁니다. 옥자! 산골 소녀 미자가 가족이 된 옥자를 구하기 위해 전력 질주한다. 네. 핵심은 저하고 큰 차이가 없지만 전력 질주한다. 여기에 어떤 방점이 찍혀 있나요? 그렇죠. 네. 역시 잘 알아보시네요. 네. 저 국문과 출신입니다. 작가이기도 하고요. 네. 미자가 전력으로 달려와서 그 미란도 그룹의 유리창에 부딪혀서 나가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전반을 설명해주는 쇼트인 것 같아요. 정말 몸으로 다 부딪혀서 했는데 결국은 그룹에 막히는, 물론 그 유리창이 깨지는 그 쾌감을 주긴 하지만 전력 질주에서 저항을 해보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이제 그 육체로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좋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줄거리 알아봤고요. 옥자를 차근차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옥자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감독 봉준호일 것 같습니다. 봉준호 감독 영화가 좀 특별한 이유는 한국에서만 나올 수 있는 얘기들, 소재들, 영화가 현실의 바닥을 땅을 디디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흔히 내셔널 시네마라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만 나올 수 있는 정서의 영화들을 뽑아낸다는 점에서 저는 봉준호 감독 영화 늘 기대하고 지지하는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봉준호 감독만의 세계, 아까 뭐 땅을 딛고 있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봉준호만의 어떤 표식 같은 건 뭘까요? 흔히 워낙 많이 얘기를 해서 봉테일이라고 하잖아요. 본인은 싫어하시더라고요. 봉테일, 깐느박 다 본인들이 싫어해. 우리가 그냥 그렇게 부를 뿐이지 그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름인데 앞으로 자제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너무 봉테일 이렇게 부르니까 한 사람을 좀 단정 짓는 것 같아서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일면 중에 한 면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짧은 수사라서 언론이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먼저 기억나요. 봉테일, 삑사리란 말은 심지어 이게 번역이 안 돼서 해외에서 이제 논문 나올 때, 기사 나올 때도 그냥 그대로 삑사리라고 쓰거든요. 고유한 한국 글로벌한 단어가 됐군요. 재벌이랑 똑같은 거죠. 그게 이제 봉준호의 어떤
유머 코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여전히 이번 영화에도 그런 것들이 살아있죠. 기본적으로 이 영화 보면 그 솔렌트 그린이나 아니면 이웃집 토토로나 이티 같은 영화들이 먼저 생각나거든요. 첫 번째 영화는 잘 모르는 영화네요. 천연식품 사라진 2022년의 지구를 배경으로 해서 식료품을 만들어야 되는 회사의 얘기인 비슷하네요. 거예요. 네. 예, 대량 생산해야 되는 그런 코드들이 약간 비슷한 면이 있고요. 장르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초중반의 화면들이나 아니면 톤이 약간 이웃집 토토로가 연상되기도 하고 그 숲의 모습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가족 영화를 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E.T. 같은 영화도 좀 생각이 나죠. 아마 영화를 기대하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장면을 잘 만드는 봉준호 감독과 정말 헐리우드의 슈퍼스타들이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까 그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캐스팅이 정말 역대급입니다. 저는 일단 좋아하는 배우들이어가지고 그 배우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웠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이크 질렌할이 처음으로 그 산골에 올라와서 숨을 헐떡이면서 올라오는 장면이라든지 폴 다누가 등장할 때는 폴 다누가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뭔가 소년 같은데 약간 미친 소년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 너무 미친 소년이라뇨. 아니 너무 해맑은데 뭔가 이상한 광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친 소년 같은데 이번에도 약간 그 폴 다운의 미친 연기 같은 게 보여서 저는 그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좀 재밌더라고요. 짧게 한 장면이 등장하죠. 굉장히 모범생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살짝의 광기를 보여줄 때 장면들을 넣는데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이 영화는 약간 배우들을 굉장히 낭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좋은 배우들을 갖다 놓고 사실 그 배우들의 어떤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씬을 많이 안 줘요. 심지어 릴리 코린스 같은 되게 유명한 배우조차 약간 그냥 굳이 저 배우가 아니라도 괜찮았을 텐데 라는 식으로 연기를 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건 좀 아쉬웠고요. 반면에 이제 틸다 스윈튼 같은 1인 2역을 하잖아요. 또 이번에도. 저는 그 1인 2역도 약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봤던 거거든요. 최근 그 작품 코엔 형제의 작품 네, 헤일 시저에서 헤일 시저에서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와서 언니인지 동생인지 구분하기 힘든데 점을 찍어가지고 한국 드라마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점 찍고 복수하는 언니인지 동생인지 하나는 여기 찍히고 하나는 여기 찍히는데 그걸로 구별을 하는 그런 1인 2역인데 이번에는 약간 메이크업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1인 2역이긴 하지만 다르긴 한데 또 똑같죠. 네. 사실 그렇게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배우가 원래 갖고 있던 캐릭터를 그냥 좀 낭비하는 그대로 쓰는 뭔가 이야기에서 개발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그 배우의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약간 낭비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 사는 거를 어떤 사람은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꼭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에게는 이게 낭비가 아니라 꼭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저는 편을 들어드리고 싶네요. 어쩌면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캐스팅을 한 거일 수도 있고 일단 눈은 호강을 하죠. 그리고 제이크 질렌할 같은 경우는 이 영화에서 사실 가장 힘주고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제일 크리피한 좀 과장된 아마 여느 배우가 이 영화에서 혼자만 이렇게 과장된 톤의 연기를 하고 있으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제이크 질렌할이라는 배우가 소화를 하니까 확실하게 소화가 되는 설득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알렉사 6호라는 카메라로 찍었는데 그게 디지털 카메라로 치면 디지털 중에 이제 70mm에 해당하는 카메라라고 보셨어요. 굉장히 해상도 높고 어떤 영화들을 이 카메라로 찍었냐면 뭐 레버넌트나 버드맨 이런 영화들을 이거로 찍었어요. 이렇게 화면을 굉장히 공을 들이고 광활한 자연이거나 그렇죠. 아니면 아주 복잡한 또 도심 이런 걸 찍을 때 많이 썼군요. 많은 비주얼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 이 화면을 찍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35대의 비율로 갔는데 칸에서 그런 평들도 있더라고요. 이 영화를 아이패드용으로 보는 거는 되게 끔찍한 낭비라고. 사실 극장용 포맷이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죠. 그게 넷플릭스의 지금 상황의 아이러니이기도 한데 좀 예술 영화, 작가주의 영화 혹은 화면과 비주얼을 굉장히 신경 쓴 영화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데 포맷은 이제 아이패드나 스크린인 거죠. 그건 사실 뭐 넷플릭스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패드를 만드는 애플의 문제 아닐까요? 더 큰 아이패드를 만들지 않을까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2.35대 1 이만한 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버스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자체가 봉준호 영화 같아요. 되게 부조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가장 영화에서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매체가 가장 영화적인 지원들, 영화들을 가장 후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묻지 못할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근데 분명히 이게 앞으로 영화의 어떤 향후의 향방을 정하는 되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1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2부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뭐 보죠? 이거?